네, 안녕하세요. 엔트리 명강사 이대섭입니다. 오늘은 14강인가요? 오늘은 덧셈 문제 내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작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완성 작품을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하면 1 더하기 51 해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맞춰보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처음에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틀린 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99 해서 엔터를 치셔도 되고 여기 V 표시를 눌러도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해보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대답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나오죠. 이번엔 맞춰보겠습니다. 맞추면 52죠. 50이라고 누르면 정답입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면 예라고 대답을 해보면 다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이라고 정답을 넣었을 때 다른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니요 라고 치면 그럼 끝 하고 끝내는 프로그램 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를 시작을 해보죠.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서 지금 제대로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어요. 일단 처음에 전체 화면을 놓고 엔트리 봇을 삭제를 하고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보죠. 필요한 오브젝트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선생님 있었죠. 선생님을 치면 첫 번째 선생님과 그리고 너 뭐냐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또 이번에 칠판 배경이 있었죠. 칠판 두 개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크니까 좀 사이즈를 줄여보고 선생님을 구석으로 이동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시작을 하면은 계속 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0.5초 기다리고 그리고 다음 모양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걷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음 모양으로 바꿀 건데 나 진짜 오늘 마음에 안 드네 컴퓨터.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에 집어넣어주면 시작을 하면 이제 선생님은 계속 걷는 모양이 됩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액세서리 같은 거고요. 이제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죠. 값을 일단 두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 두 개를 넣어보게. 첫 번째는 왼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른쪽. 그리고 우리가 신호를 하나 만들 건데 왜 신호가 필요하냐면 이따가 입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호, 정답 신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다가 아니고 정답 신호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써 있었잖아요. 이 글자는 오브젝트를 추가하기를 통해서 글상자로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맘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한라산채로 적용하기를 누를 건데 위치를 한번 보면 얘는 휘어 있어. 지금 얘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얘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해 주세요. 얘가 컴퓨터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근데 글상자가 아까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말했다시피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게요. 투명. 이렇게 투명으로 만들고 글상자의 색을 하얀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글상자라는 이 글자가 보이지 않아야 예쁘겠죠. 그래서 처음에 모양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면 없어지겠죠. 처음에 없어진 다음에 일단 가상의 두 가지 그 번호를 뽑도록 할 건데요. 가상의 두 가지 번호를 뽑도록 할 건데 뭘 뽑냐면 이제 그 왼쪽하고 오른쪽 값을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을 뭘로 정할 거냐면 이렇게 1부터 99 사이에 무작위수로 정해보고, 당연히 그러면 왼쪽이 그거니까 오른쪽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오늘 말을 안 들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1부터 99 사이에 무작위수로 정해볼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면 일단 숫자는 나와요. 정해진 숫자는 나오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글상자에다가 써야 되겠죠. 뭐라고 쓰냐면 왼쪽 값을 써야 되겠죠. 자로에서 왼쪽 값을 쓸 거예요. 그러면 안 써진다. 왜냐면 모양 숨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번에는 모양 보이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19라고 해서 왼쪽 모양이 보이죠. 그쵸? 처음에 시간을 좀 두고 해보죠. 너무 급하니까. 0.5초 기다리기 해서 왼쪽 값을 쓰고, 그리고 또 0.5초를 기다린 다음에 글을 하나 쓸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 라고 쓰기라고 나오면 지우고 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어쓰기를 눌러야 돼요. 이번에는 더하기 표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0.5초를 다시 기다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번에는 뭐라고 글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상자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어쓰기. 이번에는 오른쪽 값이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 값이라고 뒤에 이어쓰기. 67 더하기 11 나온 대로. 그쵸? 그리고 다시 0.5초를 기다린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라고 뒤에 이어쓰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신기한 걸,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뭐뭐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계산하세요 라고 쓰고 대답을 기다리기라고 하면 대답을 여기다가 쓸 수 있게 나오게 되죠. 대답을 얼마를 썼는지 여기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을 받겠죠. 는 쓰고도 한 0.5초 기다려 볼까요? 는 쓰고 나서도 한 0.5초만큼 기다려보고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대답이 정답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 계산해서 아니고 판단해서 같다를 쓰는 거죠. 뭐가 대답이, 그쵸? 대답. 자료에서 보면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쓴 대답이 더하기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계산에 들어가서 더하기 값이라고 한다면 뭐 더하기 뭘까요? 당연히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을 더한 값과 같다면 이제 아까 만들었던 정답 신호를 보낼 거예요. 정답 신호를 보낼 거예요. 정답 신호를 보내고 나서 내가 뭐라고 썼는지는 좀 나와야 되니까 글상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었을 거냐면 내가 쓴 답을 여기서 이어 쓸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64 더하기 64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틀린 거는 생각 안 했잖아요. 같은 거 128이라고 넣고 엔터를 쳐보면 128이라고 일단 나오고 정답이라고 지금 신호를 날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정답 신호를 받았을 때 뭐 하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고 만약에 대답이라고 이어쓰고 그게 아니면 다시 하세요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하세요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하세요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정답 신호를 보내고 대답이라고 쓰고 기다리는 건 맞는데 다시 하세요는 한 번 틀렸으면 그 다음에 기회가 안 와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맞아도 소용이 없어. 다시 묻고 정답을 썼어도 이건 맞다고 얘기를 안 해줘. 다시 볼게요. 왜 그러는지. 지금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22가 맞으면 지금 정답 신호를 발생한 거예요. 근데 틀리지 않았으면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틀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1이라고 대답을 쳤으면 다시 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하라고 나와서 내가 다시 이번엔 67이라고 옳은 값을 넣었더라도 그 다음에 아무 진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맞으면 정답 신호 보내기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가 필요한 거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계산하기 해세요 묻고 기다린 다음에 얘가 정답이면 정답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7 더하기 41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틀렸어. 처음에 1이야. 그럼 다시 하세요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답인 108을 넣어볼게요. 근데 여기 또 이상한 게 나오지. 108이 계속 써. 108을 계속 써. 뭔가 또 이상해. 이게 도대체 뭐냐면 계속 반복하기가 들어갔기 때문인데 정답 신호를 보내고 나서 계속 반복하기가 넣었으니까 정답이 계속 대답 신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걸 배우는데 여기에 보면 코드 멈추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코드를 멈추면 안 되니까 자신의 코드, 2번 코드만 멈추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틀렸어요. 틀리면 다시 하세요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147이라고 옳은 답을 치면 이제 이게 나오면서 정답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럼 정답 신호를 받아보겠습니다. 정답 신호를 누가 받았냐면 선생님이 받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정답 신호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잘했어요, 어쩌고저쩌고 맞았어요, 다음 문제를 또 풀어봐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김새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는 뭐 yes, no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들어가서 정답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았어요. 다시 해볼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 아니요를 넣어. 예, 아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답을 기다리면 예, 아니요를 쳐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볼게요. 그러면 내가 틀렸어요. 틀리면 다시 하세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64로 올바른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맞았어요. 다시 해볼래요? 라고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너무 높이 있는 것 같네. 좀 선생님을 좀 내려볼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선생님, 내가 대답이 예라고 한다면, 아이 참 마우스 진짜 말이 안 듣네. 만약에 대답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 10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가 아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 그거 지워졌나봐. 왜 10이라고 나와 있어? 맞았어요. 다시 해볼래요? 쓰고 예,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대답이 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라고 한다면 흐름에서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그러면 이제 처음 다시 실행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말한다면 생김새. 뭘 말해볼까? 그럼 안녕 이렇게 말하고 모든 코딩을 멈추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대로 됐는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42 더하기 22가 나왔어요. 이제 틀렸어요. 그럼 다시 하세요라고 나오겠죠. 이번에 맞춰보겠습니다. 64 맞나? 64? 64 맞으면 맞았어요. 다시 해볼래요? 예, 아니요. 이번에 예라고 쳐보겠습니다. 예라고 치면 다시 처음부터 나오죠.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86이네요. 86이라고 쳤어요. 다시 해볼래요? 이번에는 아니요. 근데 이게 너네들이 그럼 안녕 하고 끝나는데, 아까 선생님이 코딩한 거 어떻게 했냐면 예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말이 들어와도 그럼 안녕이라고 나오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요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